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아영입니다. 따로 발표 PPT를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발표 자료집을 함께 봐주시면서 잘 발표문을 읽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아서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룬 것은 아니고 이 발표문은 올해 초 저희 문체부와 한글문화연대가 함께 수행한 우리나라 통용 외국어 외래어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 이하 조사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의 일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하고 있는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체부와 국어원에서는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원활한 사회적 의사소통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정책 중에서 이제 민간과 함께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정부 지자체의 보도자료 같은 대국민 자료나 언론 기사 등에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외국어, 외래어 외국어 외국 문자가 쓰이지 않는지 평가와 감시를 하고 그리고 새말 모임을 매주 운영해서 최근에 새롭게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외국어 2개 내지는 3개에 대한 대체어를 마련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런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수행되었고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4세에서 79세까지의 내국인 1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응답자를 35개 모둠으로 나누어서요. 총 3,500개 외국어 표현에 대해서 응답자별로 100개씩 이게 쉬운지 쉽지 않은지 이야기가 어떤지 5점 척도로 선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고른 3,500개 표현은 2019년부터 20년 초까지 정보 보도자료나 그리고 언론 기사에서 실제로 쓰인 단어들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단 온라인 조사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70대의 경우는 온라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개별 면접 조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3월 23일 문체부 보도자료로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외국어 표현도 세대 간 이해도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하와, 그러니까 10대부터 60대까지와 70대의 이해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 QR코드라든지 팝업창, 키워드 같은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의 이해도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또 루저, 리워드, 스트리밍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들도 70대 이해도가 10 이하로 나타나서 굉장히 저희가 좀 심각하다고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표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자료를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조금 더 조사 자료를, 이 통계 자료를 조금 더 많이 섬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어떤 시사점을 많이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사에서 모든 세대를 아울러 이해도가 높은 단어들을 검토해서 쉬운 외래어 목록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아마 처음에 회장님 특강에서 외래어와 외국어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좀 그런 작업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어떤 외국어 표현을 가장 이제 시급하게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정책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외래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사실 제 발표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을 하지 않고 저는 좀 의문론적 외래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말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어의 어떤 발음이 되고 그리고 한글로 쓰일 수 있고 이렇게 됐으면 1차적으로 그 외국어에서의 어떤 음성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넓은 차원에서 외래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쉬운 외래어라고 이제 가칭을 붙여보았는데 이게 아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래어와 외국어 부분에서는 외래어 쪽에 가까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48쪽으로 넘어가세요. 현대사회에서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미 그 단어를 쉽다고 여기거나 이 뜻을 이해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 단어를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에서 이것도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외국 표현으로 제시를 할 타당성이나 효용성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어들을 쉬운 외래어로 분류해서 개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표 1에 첫 번째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평균 이해도가 90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굳이 어떻게 공동주택으로 항상 바꿔 씁시다라고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 내용은 살펴보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122개의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세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모두가 다 이해도가 70 이상인 단어들을 평균 이해도 순으로 정리를 한 목록입니다. 이 122개 단어는 대체로 이제 전문 용어보다는 일상 용어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형의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 행위 같은 이제 좀 구체명사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 122개 중에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다듬은 말을 제공하지 않는 단어는 59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어를 제시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의미와는 좀 달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대체어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드에 대해서는 표나 방안, 그러니까 히든 카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체어는 제공을 하지만 우리 흔히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카드라든지 아니면 편지로 쓰는 카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체어는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같은 경우도 띠, 끈 이런 대체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접착을 할 때 뭔가를 붙이듯 쓰는 테이프는 대체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채널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쓰이는 어떤 채널로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데서는 창구라든지 경로, 통로로 쓸 수 있겠지만 텔레비전 채널 같은 경우는 대체어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를 포함해서 총 이제 62개 정도는 쉬운 외래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목록들은 2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파트, 아나운서, 다이아몬드, 택시 등등이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다른 것들 대체어가 있지만 이거를 쉬운 외래어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좀 판단을 해봤는데요. 좀 개별 단어가 어떤 분류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교하게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했던 정도에서 이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대체어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번에서 보시는 대체어가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미니스커트는 깡통치마 혹은 짧은 치마, 베란다 쪽마루, 헤어드라이어, 머리 말리개, 키친타월은 종이행주, 내비게이션 길도우미, 길안내기, 그리고 아이스박스 얼음상자, 홈쇼핑, 안방 구매, 원룸 통집, 통방집, 틈방집, 마스크, 얼굴박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체로 이제 우리말 다듬기를 하면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엄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고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것들도 이 대체어가 실제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쉬운 외래어의 목록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번은 대체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요. 이런 목록들은 이 단어가 쓰이는 이 외국어 표현이 쓰이는 맥락에서 우리가 대체어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완전히 대체가 가능한가, 똑같은 의미로 바꾸어 쓸 수 있는가, 그런 이제 바꾸어 쓰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좀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선글라스와 색안경 같은 경우는 사전적 의미는 당연히 이제 선글라스, 색안경의 사전적 의미가 선글라스로 대체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입견이나 주관에 이제 얽매여서 좋지 않게 보는 색안경을 끼고 보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색안경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쇼핑백과 장바구니가 똑같은 게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쇼핑백과 장바구니는 쓰임이 굉장히 다르다고 여겨지는데 인테리어와 실내 장식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헬스 같은 경우도 운동이지만 그냥 헬스 자체의 의미인 건강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웨딩드레스, 홀례복과 신부 예복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 영역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웨딩드레스는 하얀 정말 그 드레스가 떠오르지만 홀례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일단 전통 홀례에서 있는 그런 한복 같은 게 먼저 생각이 나고
신부 예복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예복이라고 하면 정장 원피스나 이런 결혼식 끝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일컫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없다고 보였고요. 톱스타에 대해서는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동선수라든지 요즘은 이제 오히려 이런 건 톱스타와 인플루언서 요즘 유행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예인이 아닌 톱스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는 비망록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 중에 하나가 메모이긴 하지만 메모는 어떤 좀 빨리 하고 좀 간단하게 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장르로서의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TV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는 좀 대체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마사지와 안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어깨 결리고 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지만 안마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어 외적인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런 대체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쓰임들을 좀 섬세하게 살펴본다면 어떻게 쉬운 외래어, 그러니까 외래어 외국어의 부분에서는 그냥 외래어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논의하지 못한 것들은 사실 이 분류에 들어가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요. 외국어 표현과 대체어가 경쟁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과 휴대전화는 휴대폰이 조금 더 많이 쓰일 것 같기는 하지만 휴대전화도 분명히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앨범 음반이라든지 싱크대 개수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치킨에 대해서 옛날에 저 어릴 때는 통닭이라고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치킨과 통닭이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의미를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이즈, 크기, 치수 같은 것들 충분히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될까 혹은 최근에 왜 외국어 표현이 더 선호가 될까 이런 것들은 좀 이런 통계조사로는 완전히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쉬운 외래어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의 목표 자체가 좀 외래어를 쓰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대체어,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그걸 쓰도록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경쟁 관계이거나 혹은 좀 이제 한쪽으로 더 이제 우리말 대체어로 홍보를 해서 그게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면 그쪽을 더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5조의 상단에 있는 것처럼 대체어에 대한 이해도가 세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로 바꾼다거나 코미디언을 희극인으로 혹은 여긴 쓰지 않았지만 보너스를 상여금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10대, 20대에게 물어본다면 승강기가 더 어려운 표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미디언 희극인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그 코미디언들이 혹은 뭐 개그맨들이 스스로를 희극인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고 잘한다면 뭐 한자어인 것에 상관없이 희극인이라는 말이 익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 1에 제시되었던 단어들은 전반적으로 어떤 이해도가 높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에서 빨리 바꿔야 할 혹은 꼭 바꿔야 할 어떤 그런 단어의 목록을 작성할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처음 특강에서 회장님께서 외래어를 이제 심의를 해서 이것도 뭐 쓸 수 있다고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게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단어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는 쉬운 외래어 목록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에서 해당 단어들을 제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바꿔주세요라는 어떤 개선 권고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목록이 좀 정리가 된다면 이것들은 좀 쓰더라도 지적하지는 않는 그런 것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인지라 지적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이제 마음을 쓸 수는 있지만 반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쓸 수가 없나? 뭐 북한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정도는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다듬음말 정비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2만 개 내외의 다듬음말이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사 결과를 활용을 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국어사전 표제어 선정이나 의미 기술에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국인이나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쓰라고 권장을 하는 차원이라기보다 어쨌든 이 정도로 이해도가 높게 나온다는 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평생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좀 의사소통의 원활화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장에서 쉬운 외래어 목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걸 또 이번 조사에서 좀 도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조사에서 이제 평균 점수를 내는 거죠. 평균 점수를 내서 그걸 줄을 쫙 세워서 3,500개 중에서 제일 이해도가 낮은, 점수가 낮은 것부터 차근차근 바꿔간다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단어들의 예를 5번에 보였습니다. RCEP, 위그선, OTC 시장, 미니아티르, 인큐베이팅 펀드 저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고 너무 어렵고 이런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한 건 어쨌든 정책이라는 건 가장 이제 이 어떤 우리말을 쓰지 않아서 가장 소외되는 그런 정책 고객, 정책 대상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영어를 잘하는 20대나 30대가 못 알아듣는 그게 진짜 심각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단어들을 그러니까 이 지금 5번에 보인 단어들이 그런 예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살펴보시면 일단은 일상 용어보다 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번 조사의 한계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출연 시기나 사용 빈도 같은 것을 고려해서 3,500개 표현을 선정을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 시기에 좀 약간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좀 화제가 되는 게 있어서 일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게 쓰이는 단어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개선 대상에 가야 할지 않을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도 있다면 좋겠지만 언제나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우선 대상을 정한다면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세대 간 이해도 격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평균 이해도가 46.9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500개 표현이 쉬운 편이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셈인데요. 이제 58쪽에 있는 표 2를 보시면 60대 이하, 그러니까 10대부터 60대까지의 평균 이해도는 50.8인데 70대만 유독 21.2라는 굉장히 낮은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토론자께서도 그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60대 이하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는데 60대 이하에서는 70% 이상이 이해를 한다. 그러면 60대 이하에서는 그 말을 일상에서도 많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그런데 70대는 이해를 못한다 하면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70대 이상이 좀 정보에서 소외가 된다든지 좀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제일 이해도 격차가 제일 높은 게 QR코드인데요. 이 단어 같은 경우는 QR코드 자체가 아니더라도 요즘 QR 체크인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데 QR코드가 뭐야, QR 체크인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좀 이제 70대 이상 세대가 느끼는 어떤 소외감 같은 것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정책에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하의 이해도가 70 이상이고 70대 이해도가 20 이하인, 그러니까 60대 이하는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70대
저희 조사는 70대 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70대 이상 80대, 90대도 아마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대에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응답을 한 그런 단어들의 목록을 좀 보였습니다. 114개를 정리를 했고요. 목록은 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단어들은 정보통신이나 첨단 기술과 관계된 단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QR코드, 블루투스, 팝업창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나 여가 문화 등과 관련된 단어들도 있습니다. 기프티콘, 캐시백, 텀블러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게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표 1에서 제시를 했던 쉬운 외래어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오래전부터 아마 많이 사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표 3에 나온 것들은 비교적 최근 2000년대든지 2010년대든지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일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좀 이제 그거를 어떤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이 좀 제 눈에서 아쉬운 점입니다. 이 표 3의 단어들이 어쨌든 좀 우선 개선 대상으로 삼아야 할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체어의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왜냐하면 언중들은 어쨌든 익숙한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좀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어내는 정부와 언론과 이런 이렇게 좀 다양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어 표현들과 대체어의 사용 빈도를 좀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와 같은 통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수치로서 어떤 통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 쉬운 외래어 정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어를 제시하기 어려운 단어 63쪽입니다. 대체어를 제시하기 어려운 단어들, 고글, 록밴드, 그리고 웹툰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저희가 회장님 특강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계속 언급을 하게 되는데 회장님께서도 새로 들어온 말은 대체어의 적절성 근거로 좀 이제 외국어냐 외래어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무리해서 대체어를 새롭게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좀 사전이나 이런 데에서 해당 단어의 의미와 용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을 좀 약간 이렇게 우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좀 논의를 정리를 해보면 이 장에서는 쉬운 외래어, 그래서 외래어 외국어로 구분했을 때는 외래어에 해당할 만한 것들을 이제 이 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뽑아보는 것.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조사의 결과에서 우선 계산 대상 이제 외국어 표현을 뽑아보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좀 아쉬운 점들이 이제 3,500개 표현의 출현 시기와 출현 빈도,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체어의 적절성 여부나 대체어의 실제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것이 한자와 로마자가 보이는 특정 영상인데요. 그 3,500개의 외래어 표현 중에서 제가 지금 거의 이렇게 드린 것은 한글로 쓰여 있는 단어들인데요. 한자에 대해서는 좀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양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히려 이제 70대가 전체적으로 이해되고 낮은데 한자는 70대가 높은 게 훨씬 많고요. 그리고 청, 법, 검, 여, 야 이런 신문에서 많이 볼 법한 한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논의에서 같이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어정책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자와 관련된 이런 독특한 양상들이 한글 전용이 된 이후에 이제 신문에서 실제로 한자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 지금 이제 요즘은 종이 신문을 거의 보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외부로 보면 한자가 나오더라도 그걸 바로 변환을 해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한번 따로 다루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